워싱턴의 강희선 특파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 오랜만이에요. 네, 지금 여기 서울이 낮 1시 됐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지금 현지는 몇 시죠? 지금은 여기는 자정이 좀 넘었죠? 예, 1시간, 예. 아이고, 네, 고생이 많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희선 특파원을 연결을 라이브로 한 거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라이브 토크쇼인데요. 요즘 미국에서 돌아가는 그 정가의 상황이 상당히 재미있게 돌아가고 또 한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연결을 해서 라이브 토크쇼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을 하실 테지만 그 코미 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해임하면서 지금 워싱턴 정가가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그 코미 사태의 전말을 우리 강 특파원이 먼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FBI 국장인 코미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아주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그 개인 서버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를 조사를, 원래 한번 조사를 하겠다가 결론을 냈다가, 다시 한번 선거 직전에 재조사를 지시를 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커졌고, 사실 그것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가 졌다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을 버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렇죠, 네. 급하게 해임을 네. 했고, 그리고 그 해임하는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가 않았어요. 어떤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법무부 부장관이 갑자기 코미를 자르는 게 좋겠다는 그 권고안을 내고, 대통령은 그거에 따라서 해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설명이. 그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다가 길어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그 해임 이유는 뭐였죠?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코미 국장이 FBI라는 조직을 이끌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런 아주 그 당시 아마 이제 나온 그 문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자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크게 된 이유는 지금 저희 현지 보도, 서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결국 코미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 러시아하고의 어떤 내통설 이거를 수사를 하니까 자기가 뭔가 불리한 걸 느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서울 언론들은 많이 보도가 돼 있었어요. 그런 시각이 맞는 겁니까? 배경은 일단 그런 것을 여기서도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코미는 계속해서 지금 사실 미국 대선 끝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했느냐.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뭔가 손을 뻗쳤느냐. 그 부분인데 코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그 인력과 자금 지원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랐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 러시아에 대한 내통설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를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언론, 서울에서만 이렇게 우리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미국 정가가 진짜 발칵 뒤집혔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현지에서 느끼시기에도 정말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까?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좀 100일을 지나면서 조금 안정되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거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백악관 브리핑룸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 브리핑장에서 오가는 얘기들이 다 코미에 대한 이야기고 미국 언론들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혹시 강 특파원, 그러니까 거기 시간으로 오늘 현지 시각으로 아침에도 그 백악관 브리핑장에 혹시 가셨었나요? 오늘 원래 이제 백악관 브리핑은 오후 1시 반에 이제 평균적으로 1시 반에 열리는데 원래는 아침에 아니고 오후에 열리는데
오늘은 이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을 하기 때문에 해외 순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맥마스터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션 스파이서 대변인과 같이 브리핑을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시간을 바꿔서 11시 반에 맥마스터 보좌관만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시간이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지 못했는데 그 오후에 이제 다시 다시 브리핑, 원래 정례 브리핑은 2시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예외적으로 그 두 가지 브리핑이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백악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직접,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언론 보도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서 한번 일반을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는 코미를 해임을 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해임이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 아까 우리 강특 설명하셨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능력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곧이어서 이제 저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에요. 아침 보도들이 나온 거 보니까 코미 또 그 전 FBI 국장이 메모가 나왔는데, 그 메모에 트럼프가 명백하게 자기한테 러시아 내통설 조사를 갖다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지금 사실인 건가요?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코미 국장의 메모가? 일단은 그거는 이제 보도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대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자른 다음날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맥마스터 국가보좌관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거는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얘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기자들이 그런 민감한 문제를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게 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틀을 바꿔가는 쪽으로 오늘은 계속 백악관이 그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맥마스터 보좌관 얘기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민감한 얘기가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사실 이야기가 뭔가 약간 방향을 틀어지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코미 국장의 메모가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백악관도 역시 또 그거에 대해서 금방 성명을 냈어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다. 뭐 잘못 전달됐다. 계속 지금 언론은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고 백악관은 반박하고 그런 식의 상황들이 매일매일 바뀌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미국 현지 언론은 잘 접하지 못하고 한국 언론에 보도된 미국 정가의 움직임 이걸 통해서 제가 느껴서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정치인들이라고 할까요? 지금 좀 다르게 기존의 대통령이랑 이런 때는 되게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막 이렇게 누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와서 오히려 자기 주장을 더 강화하는 이런 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 어떻게 보세요? 무조건 정면 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명을 직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해명을 한다든지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든지 이런 설명은 없고 아니 대통령이 그걸 못하냐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라고 말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모두 언론에 나가서 대통령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방식의 대응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계속 그런 식의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정치권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대통령이 막 너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여당의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돌아서고 이러면은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사태가 전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여당은 공화당이잖아요. 네. 공화당 주류는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우호적입니까? 아니면은 좀 아이고 무슨 저런 대통령이 다 했어. 우리도 빨리 저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떤 쪽의 분위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비판적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흐름이 전체가 오면서 약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마 온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 그거는 안 되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또 한쪽에서는 그게 확인도 안 됐는데 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그 아, 여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가 돼서 어떤 흐름을 같이 타고 간다고 보기보다는 여기는 의회 네, 전체가 대통령의 네. 권력하고는 비교적 그 거리를 두기도 지금 저희 답변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잠깐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라인이 끊어져서 저희가 도저히 끊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질문 2개 더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부장 다시 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대응에 대해서 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공화당 주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옹호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옹호하기는 조금 힘든 분위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그렇게 사실 끈끈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트럼프가 오랜 공화당 출신도 아니었고 갑자기 이제 네,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공화당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지금 상태에서 응원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 의원들 입장에 미국은 사실 대통령과 의회의 거리가 한국보다는 좀 더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 네, 입장에서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도 열심히 해야 네, 되니까 사실 그렇게 네, 입장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네, 상황에서 보면 그 특히 뭐 FBI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넣었다든지 국가 기밀을 음, 뭐 그 굉장히 부주의하게 이야기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사실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외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에 관해서는 의회 쪽에서 그 대화록을 녹취록을 제출을 하라고 네. 요구를 하기도 해서 지금 사실 의회도 그 뭐 트럼프 여당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지지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거의 매일매일 온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런 사태 등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느냐 이런 쪽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뭐 현지 탄핵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되고 그런데 실제 지금의 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서 네, 또는 그런 정치 해설하시는 분들 하는 사람들이 탄핵 가능성 이야기를 이런 건 진짜 뭐 탄핵 될 만한 얘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 그 뭐 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워터게이트 같은 것들인데 그런 사건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 탄핵 이슈로 커지는 과정을 겪는데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탄핵이 정말로 의회까지 가서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짧게는 2년에서 한 4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네, 보면서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질 거다 또는 그렇지 않을 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나 이 국가의 어떤 기본에 관한 기본을 흔드는 이슈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탄핵의 씨앗, 미래 탄핵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런 큰 사건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아직 상황이 너무나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알겠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뭐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침 방금 생각이 나는데 오늘 지금 한국의 뉴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특사단이 지금 오늘 출국을 한 거거든요. 아마 워싱턴에서 내일 정도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워싱턴 청가에서 맞는 그 한국 특사단,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좀 분위기가 우호적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보자는 겁니까? 뭐 성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현지의 분위기 어떤가요? 간단하게 한번 더 소개해 주시죠. 현지에서는 미국에서는 외교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와 새로운 뭐 동맹 아주 이전과 다름없는 훌륭한 동맹 관계를 이끌어나가고 싶다는 그런 외교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사실 한국에서 빨리 새 대통령이 들어서기를 굉장히 기다려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쪽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건 역시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 관계에 놓여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